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김상준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볼보의 신형 V60 크로스컨트리입니다. 전면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볼보 최근 패밀리룩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단 모델은 거의 비슷하고 또 SUV 모델도 세단의 얼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느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토르의 망치라고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이 LED 바가 이렇게 들어갔고 이런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고, 장점은 LED 헤드램프인데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특히 아주 잘 보이고요. 또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조향에 따라서 이 조사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야간 시인성이 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멀리서 봐도 최근 출시된 볼보의 차량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분은 사실 이게 외관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 범퍼 디자인이 상당히 좀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 역동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스포티한 느낌,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를 만져보시면은 아주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본격적인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세미 오프로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갈길을 주행할 때 이런 안쪽에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처리된 부분이 좀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디자인을 보고 계신데 기존의 V60보다 차체가 좀 길어졌습니다. 휠베이스도 연장이 됐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시기에 이쪽 캐빈룸, 승객석이 확실히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 좀 길쭉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60 모델 같은 경우, 기존 V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드러운 여성적인 디자인이 강조가 됐었다면은 지금 현행 모델은 C필러나 D필러나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느낌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면 디자인하고 좀 이어지는 약간 각진 디자인이 좀 더 남성적인 그런 느낌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그 V60 크로스컨트리 중에 상위 트림인 프로 트림입니다. 그래서 휠이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인치 휠 디자인은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휠 디자인이 좀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위 트림인 그냥 일반 트림은 18인치 휠에다가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됐는데, 타이어의 성능은 충분히 훌륭하지만 휠 디자인이 조금 약간 밋밋하고 약간 좀 휠이 좀 작아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19인치 프로 휠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면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디자인 보고 계신데 XC60하고 똑같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왠지 전면하고 마찬가지로 패밀리룩이 적용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느낌도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좀 자세히 보시면 좀 다릅니다. 특히 이 리어 램프 디자인이 비슷한 듯 하지만 이쪽 각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날카롭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고, 이 D필러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런 느낌들이 조금 더 각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봤을 때 좀 더 남성적인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날카롭게 꺾여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T5 2.0L 가솔린 엔진이 적용됐고, 또 상시 사륜 구동이 방식이 적용되다 보니까 AWD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크로스 컨트리라는 자기 이름을 여기 하단에 새겨 놓은 부분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과 마찬가지로 강화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했고 크로스 컨트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머플러가 의외로 양쪽에 이렇게 배기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전면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날카롭게 전면 범퍼가 디자인된 것처럼 스포티한 느낌을 후면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제가 리뷰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 XC60보다 적재 공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 물론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적재 공간이 더 넓다는 점이 좋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XC60의 지상고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짐을 뭐 남성들이야 상관없지만 여성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짐을 올릴 때 SUV보다는 조금 더 이 지상고가 낮은 이 XC60이 훨씬 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뭐 무거운 짐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안쪽이 평평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공간으로도 충분히 짐을 실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폴딩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 평평하게 지원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인테리어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내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은 아마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독자분들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색깔이 상당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 시트의 이런 질감이나 가죽의 소재들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볼보는 시트를 잘 만들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최근에 그런 시트의 만드는 기술들이 거의 뭐 최고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솔직히 안에는 너무 좋아요. XC90에서 이런 디자인을 처음 봤었는데 저도 사실 차를 봤을 때 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디자인이 최근 볼보 차에 모두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솔직히 약간 식상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XC60하고 거의 동일한 느낌, 예, 거의 뭐 차종마다 거의 다 똑같죠. 그래서 약간 심심한 느낌이 있고 약간 눈에 익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은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인테리어 느낌은 다 비슷한데 사실 이 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차별화를 좀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는데 휠 디자인 역시도 똑같다는 점,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9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활용도는 상당히 좋고 또 아이패드를 조작하듯이 이런 조작의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좋은데 안에 세부적인 그런 구성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어 노브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또 뭐 엔진 시동 버튼,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버튼, 그리고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까지 웬만한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가격은 5,890만 원인데 가성비가 좋은 점은 리뷰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됐는데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야간에도 잘 보여서 좋고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이 안쪽까지도 동일하다는 점, 그래서 뭐 파일럿 어시스트, 에이다스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이나 이런 버튼들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 트림에는 바워스 앤 윌킨스라는 고급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오디오 음질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사실 프로 트림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열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2열에 제가 앉았고요. 저는 성인 남자 평균 킨 건 다들 아시죠? 예,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한 이 정도 남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2열을 조절했을 때 이 정도 남고 사실 많이 여유롭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중형차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앉아보면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1열 시트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느낌들이 상당히 안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공조가 좌우로 2열에서도 좌우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좋은 점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내리면은 이렇게 220 단자가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센터 터널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사람이 앉았을 때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데 5인승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람이 앉았을 경우에는 성인이 앉았을 경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리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좀 앉아보면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내려서 앉게 되면은 좌우측에 있는 사람의 공간을 아무래도 좀 침범하게 되니까 5인승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4명이 제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행하러 출발하겠습니다. V60 크로스컨트리를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좋았는데 시승을 하는 날 마침 비가 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런 척박한 환경, 뭐 기후도 되게 춥고 뭐 눈도 많이 오고 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 스웨덴이라고 생각하고 농담이고요. 스웨덴처럼 이렇게 뭐 기후가 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차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비가 올 때는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침 그 미디어 시승하는 날도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들을 받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른 노면에서도 주행을 해보고 또 지금 젖은 노면에서도 주행을 해보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차량의 첫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이 상당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서스펜션이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좀 독특한 점은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편이지만 단단한 느낌도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분들이 들으셨을 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승차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도 또 코너나 이런 또 타이트한 주행을 할 때는 또 차체가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그런 세팅은 아주 훌륭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로스컨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볼보가 참 잘 만들어 왔던 외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도 깊고요. 외건 모델을 사랑해 왔고,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 가보면 세단 모델보다 해치백이나 외건이 더 많은 것들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유럽 시장을 위해서 또 자국 시장을 위해서 이 잘 만드는 이 외건을 꾸준히 만들어 왔었고, 그 거의 기술력의 거의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외건 모델, 또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건이 좀 인기가 없었지만, 지금 사실 이런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C60보다 오히려 적재 공간이 조금 더 넓고요, 차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야 면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볼보가 잘 만들어 왔던 이 외건이 거의 이제는 숙성을 거쳐서 완성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 XC60 같은 경우에도 시승을 했을 때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차가 워낙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와, 정말 차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XC60의 어떻게 보면 외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차체가 조금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고속으로 주행할 때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세단 모델만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SUV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SUV와 세단의 그런 장점들이 두 가지가 결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지금 시야가 상당히 좋아요. 앞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듯이 이렇게 시야가 잘 보이는데, 장점은 세단보다는 살짝 높긴 높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최대한 낮췄을 때도 시야 각이 제가 거의 조금 더 높은 게 있어요. 그런데 주행하면서 이제 옆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세단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낮은 거에서 오는 안정감도 상당히 있고, 실제로 SUV보다는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안정감도 확실히 있어서 주행 안정감도 세단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이기 때문에 정숙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죠, 당연히. 지금 비가 오는데 비가 이렇게 유리창에 톡톡톡톡 맞는 소리가 잘 들려요. 그만큼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상당히 억제가 됐다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좀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하는 한 100km 정도까지의 속도에서는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의 억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잘 안 들어오는데, 그 이상으로 속도를 조금 발휘하게 되고 속도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노면 소음이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고, 2열 탑승객도 승차감이나 노면 소음이나 정숙성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는 수준으로 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C60 크로스컨트리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됐고요. 최고 출력은 25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5.7kgm를 발휘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상시 사륜구동 방식이 적용돼서 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지만 네 바퀴 모두 이렇게 상시 사륜구동, 구동력이 배분되는 좀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면이 지금 젖어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마른 노면에서의 차량 주행 성능과 크게 차이가 없고요. 사실 미디어 시승 행사 때 좀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느낌인가 궁금했었는데 트랙션이나 노면 접지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해당 모델은 프로 트림입니다. 5,890만원짜리 차량이죠. 그래서 19인치 휠이 적용됐고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컨택 6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V60 차량을 위한 타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컨택 타이어, 컨티넨탈 타이어가 노면을 잘 움켜쥐는 스포츠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온로드 주행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19인치 휠이 좀 이렇게 휠 구경도 크고 하다 보니까 타이어 편병비가 좀 낮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차체의 그런 승차감은 좋지만 약간 단단한 느낌, 그 느낌이 타이어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 트림을 제외하고 하위 트림, 일반 트림은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차종을 다 타봤는데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된 18인치 일반 트림은 19인치 프로 트림보다 승차감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미쉐린 타이어가 조금 더 사이드월이 조금 무르다 보니까 승차감을 좀 더 살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로 트림보다는 18인치 일반 트림이 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장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휠 디자인, 그리고 18인치냐 19인치냐, 그리고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바워스 앤 윌킨스 이 시스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냐 안 됐냐, 그 세 가지가 낮은 트림과 높은 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6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600만원을 더 쓸만한 가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차량을 구매한다면 프로 트림을 구매하겠지만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승차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 트림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차감이 좋고 또 서스펜션이 부드러우면서 또 탄탄하다 보니까 이런 조향의 또 재미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스티어링 피드백은 정확한 편이긴 한데 아주 세밀하게 딱딱 정확하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원만한 수준의 그런 조향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성인 남성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텐데, 여성분들이 좀 체구가 작으신, 힘이 조금 부족하신 여성분들이 이 스티어링 피드백을 돌리시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게감이 조금은 있거든요. 요즘에 아주 가볍게 휙휙 돌아가는 그런 차량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또 비교를 꼭 해드리자면은 XC60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의 반응이 상당히 가벼웠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사실 좀 무거운 이런 반응을 좋아하는데, 속도 감응 형식이어서 속도가 올라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초반 이제 출발할 때도 조금 무거운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250마력대의 차량인데 사실 출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또 토크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또 시승기에 또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중적으로 타는 차량들이 100마력에서 200마력 수준인데 250마력이면은 제 생각에는 결코 낮은 출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력이나 토크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원하는 만큼 충분한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속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제동력인데, 제동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살짝만 밟아도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는데, 조금 이렇게 제가 급브레이크를 오다가 밟게 됐어요. 앞에를 잘 못 봐가지고. 근데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고 또 끝까지 이렇게 꽉 눌러주면서 확실히 제동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사실 차량의 주행 성능적인 면에서는 특별하게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이 적용돼서 정숙한 느낌과 또 출력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하고요. 또 조향의 느낌이나 서스펜션의 완성도 그리고 정숙성도 좋다 보니까 사실 다재다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UV는 아니지만 SUV의 장점도 있고 또 세단다운 장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세단 모델이 줄 수 없는 트렁크 공간을 개폐해서 폴딩을 했을 때 요즘 많이들 하시는 차박 캠핑을 가셔서 뭐 이렇게 2열까지 이렇게 눕힌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공간까지도 되니까 사실 세단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차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V60의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10.1km/L입니다. 실제로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는 한 8 정도 나와요. 8에서 9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는 15에서 16 정도까지도 정속 주행할 때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주행을 하셨을 때는 제가 주행해보니까 한 11에서 한 13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습관에 따라서 연비가 결정이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1, 12 이 정도 수준의 연비를 기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보가 자랑하는 첨단 ADAS 기능이 그대로 탑재가 됐고 하위 트림에서도 안전 사양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사실 볼보가 ADAS 기능이 상당히 훌륭하고 또 이런 차선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훌륭했는데 대부분 많은 차종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죠. 그래서 사실 초반에 나왔던 이 ADAS 기능 수준에서 크게 상향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나름대로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5,200만원대에서 5,890만원대까지 차량의 가격이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격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 모델들이 해당 이런 인테리어 질감이라든지 안전사양 그리고 다양한 편의 옵션들까지 모두 다 포함된 차량들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천에서 8천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지금 5천만원대잖아요. 물론 5,890만원, 6천만원에 가깝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XC60하고 사실 거의 구성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XC60보다도 그 정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면 V60 크로스컨트리는 상당히 가격이 착하다, 가성비가 좋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독자분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물량이 부족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시려면 1년 정도는 대기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물량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볼보의 그런 볼륨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최근에 볼보가 인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차량의 완성도의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 시승 행사 때는 사실 시간이 좀 짧았어요.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주행을 못 해봤는데 좀 진득하게 차량을 받고 주행을 해보니까 또 나름대로 진가를 발휘를 했고 또 마침 이렇게 비가 와서 악천후시에 또 주행을 해봤는데 마른 노면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주행 성능이 좋았다. 그리고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